거짓말같이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글쎄요. 제가 눈으로 확인을 안 해봐서는 이게 쉽게 믿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정말로 그랬다면 대단한 일이네요. 그러한 경우같이 이렇게 그 선생님께서 수맥을 차단해서 잘 되는 경우가 또 하나 있다면 한번 들려주십시오. 예, 저는 이제 그 수맥을 차단해가지고 경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그 중에 이제 유독 기억에 많이 남는 것이 저한테 이제 수맥을 차단하고 나서 그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은 분이 한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수술을 하면 6개월 살고 수술하지 않으면 1년을 산다 하는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이분이 그 저한테 수맥을 차단하고 나서 어떤 전자파를 받지 않아서 그랬는지, 아니면 이분이 또 정신력이 사실 굉장히 강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지금 완쾌가 돼가지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한테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당신이 살 수 있었는 것은 첫 번째 이유는 정신력이지만 두 번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상산소의 수맥을 차단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자기도 맞다고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저한테 이제 공무원들이 수맥을 차단을 많이 해요. 아까 제가 좀 전에 이 말씀을 드렸을 때 진급이 잘 안 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저한테 수맥을 차단하고 2007년도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달성군청에 좀 근무를 했는데요. 달성군청에 있는 분들이 2007년도에 그 사무관 자리가 9자리가 나왔었는데 6자리가 6명이 저한테 산소 수맥을 차단하신 분들이 진급이 되었어요. 이와 같이 이제 효과가 눈에 확 드러나고요. 예. 또 어떤 분은 전혀 잠을 자지 못하다가 저한테 수맥을 차단하고 완전히 이 숙면을 취하시는 분도 있었고, 머리가 굉장히 아픈 분이 있었는데 평소에 굉장히 편두통이 심한 분이 수맥을 차단해가지고 완쾌가 되신 분들, 아주 뭐 사례를 이야기하려면 하루 종일 해도 모자랄 정도로 많습니다. 그렇군요. 정말로 그렇다면 저도 한번 받아보고 싶은 생각은 드네요. 예, 그렇고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쭉 들으면 정말 혹할 정도로 수맥을 차단하면은 내 삶이 완전 180도 달라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할 텐데, 이게 과연 과학적으로 맞는지, 신빙성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지금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그렇겠지만 저도 100% 맹신할 수는 없습니다. 예. 종교적인 부분도 있고 일단은 제가 눈으로 확인을 하지 않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이러한 반응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네, 사실은 수맥은 과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우리 가족 중에 뭐 암이 발병을 해갖고 병원에 가보면 의사들이요, 반드시 가족 중에 또는 조상님들 중에 누가 암이 걸렸나 하고 확인을 하고 문진을 합니다. 그럼 보통 사람들은 의사들이 그렇게 물으면 그건 과학이라 그러고요. 저는 이제 수맥을 진단을 하다가 2대에 걸쳐, 그러면 부모나 조부모 산소에 수맥이 흐르는 분한테는 제가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부분이 뭔가 하면은 빨리 큰 병원에 가서 건강정밀 진단을 한번 받아보시라. 왜냐하면 부모, 조부모 2대를 하면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네 분 한 데서 수맥의 전자파가, 강한 전자파가 우리 몸으로 계속해서 주면은요, 어떤 유전자 변형을 일으켜가지고 암 등 그 불치의 병이 걸리는데,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병원에 가서 정밀 진단을 받아보라고 이렇게 권하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이렇게 수맥 이야기를 쭉 하면 우한을 받은 사람들은 저희 말에 전부 다 동감을 하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우한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무슨 귀신 신화랑 깜짝 소리 안 하고 웃게 되는데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이 이 우한을 받지 않는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나중에 우한을 받고 후회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주변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수맥은 저는 일단은 과학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의사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2대 걸쳐 수맥이라면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병원에 가서 정밀 진단을 받아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수맥도 굉장히 역사가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순간 이게 갑자기 탁 나타나서 수맥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진 않았겠죠. 예, 언제 정도의 그 수맥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하게 됐나요, 우리나라에선?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수맥이 시작된 지가 약 한 2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외국에서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수맥을 연구를 해가지고 많이 발전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수맥이 넘어오면서 우리는 이제 매장 문화다 보니까 외국에서는 매장 문화보다는 화장 문화가 많기 때문에 생활 공간의 수맥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지만 우리나라에 넘어오면서 매장 문화가 발달이 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무덤, 그러니까 유골 쪽으로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산소에 접목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니까 그렇게 맞으니까 이것이 산소에 접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수맥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산소의 수맥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아까 선생님께서요, 그 산소에 가보면 뭐 민둥산소가 돼 있다든지 그런 거를 통해서 수맥이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를 판별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뭐 주택이나 사무실 같은 공간에서는 우리가 쉽게 눈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보통 그 사무실이나 우리 일반 주택도 자세히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보통 이제 우리 콘크리트 건물이라도 아무리 단단하게 콘크리트 건물을 지었다 하더라도 물론 이것이 이제 여름에는 늘어나고 겨울에는 수축해서 어떤 크릭을 갖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 벽에 가보면 금이 간 곳이 있습니다. 이 금이 간 곳이 있어서 금이 간 곳에는 수맥이 흐른다 보시면 되는데 보통 이제 집에 생활하는 공간에는 이 벽지가 붙어 있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벽지를 교체할 때 벽지를 한번 뜯어내 보면 벽에 금이가 있는 곳을 알 수가 있고 또 방바닥에 어떤 장판을 가릴 때 보시면 방바닥에 금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수맥이 흐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잠을 잘 때 피하시면 되고요.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께 어떤 수맥을 피하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면요. 네. 우리가 보통 아침에 잠을 자고 나서 몸이 개운하면 관계가 없습니다만은 아침에 잠을 자고 나서 몸이 굉장히 피곤하고 몸이 무거우면은 못 일어나겠고. 그러면 이 잠자리를 사실은 바꾸면 되는데요. 우리가 지금 침대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잠자리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뭐 부부방에 예를 들어 여기는 내 자리, 여기는 우리 부인 자리, 아이들 방에는 아이들 자리 이렇게 딱딱 정해져 있는데 내가 아침에 잠을 자고 나서 굉장히 피곤하다 하면은 그 잠자리에서 30cm만 좌측 또는 우측으로 비끼면 되는 거예요. 이 수맥의 폭이 물론 넓은 곳도 있지만 수맥은 거의 대부분이 하나의 실선을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잠을 자고 있는 자리에서 30cm만 좌측 또는 우측으로 비껴버리면 수맥을 피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이제 내가 잠을 자는 세로로 경우의 이야기고 가로로 흘렀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좌측 우측으로 비껴서 아침에 또 잠을 자봐도 예전과 똑같으면 머리를 90도 방향으로 바꿨습니다. 머리를 90도 방향으로 바꿔서 또 좌우측으로 잡으면요 반드시 편안한 자리가 나와요. 그것은 수맥이 없는 곳입니다. 근데 제가 자꾸 반문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그 벽이나 바닥이 갈라지는 것을 통해서 수맥이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공사 자체를 잘못해서 한마디로 부실공사인 거죠. 부실공사이기 때문에 벽이 갈라지는 현상 이런 것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사이요 우리나라가 건축 기술이요 완전히 그 세계 1위급에 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콘크리트하고 철근하고 넣어서 이 시공을 하더라도 사실은 이 금이 가는데요.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산에 있는 바위를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산에 가서 큰 바위를 가보면요 멀리서 보면 한 덩어리입니다. 그러나 가까이 가서 보면은 바위 곳곳에 금이 다 가 있습니다. 금이 가 있는 곳에 오랜 기간 동안 흙이 날라들어오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식물이 자라는데요. 그 바위 틈에서 어떻게 식물이 자라는가 하면 이 수맥이 흐르는 곳에서는요. 이 땅속 깊은 곳에 물이 흐르면서 전자파가 따라 올라오면서 습기가 같이 따라 올라와요. 그래서 이 나무가 자랄 수 있고요. 그래서 이 큰 바위도 수맥의 전자파에서 이렇게 금이 가고 따개지는데 아무리 우리가 건강하더라도 이 수맥의 전자파를 계속 받는다면 건강을 해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수맥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의문인 게요. 그 잠자리를 이렇게 이동해 가면서 자면 괜찮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우리 조상들이 예전에 그 머리는 한쪽 방향으로만 두고 뭐 북쪽인가 그런 쪽에는 머리를 둬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네, 보통 우리가요 그 머리는 잠을 잘 때 동쪽으로
또는 남쪽으로 두는 것이 가장 좋고요. 우리가 참 이 신비한 게 우리 어린아이 있지 않습니까? 젖대고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 집에 방바닥에 누워 놓으면요. 얘들은 몸부림을 쳐가지고 수맥이 없는 곳에 찾아가서 잠을 잡니다.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혹시 손자가 가지고 방바닥에 누워 놓으면 몸부림 쳐가지고 한쪽에 가가 있으면 거기 가서 이불만 덮여주면 건강하게 자랄 수 있거든요. 근데 억지로 다시 이렇게 옮길 필요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우리 인간은 차츰차츰 성장을 하면서 그러한 뛰어난 기감을 모두 상실해버리고 어른이 되면요. 이 수맥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구분할 수가 없어집니다. 일단 뭐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도 집에 가서 방바닥을 좀 뜯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이제 벽의 균열이나 방바닥에 그 갈라진 모습을 보고 일단 수맥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볼 수는 있겠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또 수맥과 관련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시청자 여러분에게 수맥과 관련된 이 얘기는 좀 해주고 싶다라는 게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아까 또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에 따라 가지고 수맥에 아주 민감한 사람이 있고 수맥에 둔감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너무 수맥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엘로드라는 것이 이 수맥을 진단하는 기계가 있는데요. 이 엘로드는 사람에 따라 가지고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보통 일부 수맥학회 같은 데서는 아무나 수맥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이 엘로드는 그 스피커 역할을 하고 내 몸이 이 채널 역할을 하기 때문에 1000명에 1명꼴로 수맥을 진단할 수 있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수맥과 관련된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앞으로도 수맥이 좀 더 과학적인 현상에 더욱더 다가갈 수 있게 많은 연구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안 되고 건강은 자꾸 악화만 되는지 소갈이 하신 적 있으신가요? 물론 자신의 타고난 운명이든지 학업이나 사업 실패의 경우는 자신의 노력이 부족하다든지 건강 악화의 경우 평소 건강을 소홀하게 했기 때문인지 그런 원인들은 따로 있겠지만요. 오늘 김용웅 수맥 연구가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수맥도 어느 정도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원인을 알아내고 이를 해결한다면 지금의 고민과 고난도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HCN 초대석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